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영화 007의 스카이폴입니다. 스카이폴 같은 경우는 굉장히 007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흥행했다고 봐야겠죠. 비용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벌었었고,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온 007 시리즈가 안 좋은 평을 받기도 할 뻔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역전시킨 대단히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샘 맨데스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로저 디킨스 감독이 DP를 맡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었죠. 1917도 샘 맨데스가 감독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같이 작업한 게 이제 로저 디킨스였죠. 로저 디킨스랑 같이 작업을 하고 007 시리즈에서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연출과 잘하는 촬영 감독이 같이 이제 조합이 맞아야지 확실히 뭔가 잘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오프닝이 독특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이 독특한 오프닝 덕분에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프닝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프닝을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오프닝 같은 게 00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007이 이제 총구를 겨누고 총을 한 방 쏘는 그런 샷부터 시작을 하곤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시작부터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007 시리즈의 50주년작이라는 어떤 상징성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되게 기존의 007을 이어가려는 노력도 같이 보이고 반대로 기존의 007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도 많이 애썼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건 보시면 스카이폴 같은 경우도 중간에 시작한 지 조금 있다가 나오거든요. 오프닝이 시작해서 한참 액션씬이 지나간 뒤에 본드가 총을 맞고 다리 위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다리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오프닝이 시작됩니다. 물속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슬슬 노래가 깔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아웃이 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 오프닝 장면에서 거의 뭐 모든 내용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이폴이라는 이름이 뭔가 되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뭐 그냥 하늘이 무너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 이제 스카이폴이 이 007 제임스 본드가 어릴 적에 살았던 집 이름이다 뭐 이런 것들도 아시게 되실 텐데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어떤가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숨긴 맛들이 되게 많은 영화다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다니엘 크레이그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카이폴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랑 동시에 다니엘 크레이그는 뭔가 어떤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사이안 계열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사이안보다는 블루에 가까운 색들을 참 많이 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 처음 부분, 이 오프닝 시퀀스만큼은 되게 사이안을 적극적으로 쓰신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화 오프닝 시퀀스를 봤지만 오프닝 시퀀스 중에서도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잘 만든 오프닝 시퀀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이 떨어지고 이 뒤에 총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총과 칼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마지막 장면들을 기억하시면 실바가 마지막에 이제 칼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무덤 묘지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마지막에 엔딩 씬이 뭐 결국에 M도 죽기는 하지만 M 이전에 이제 실바가 M을 쫓아서 들어간 곳이 교회고 그 교회가 제임스 본드의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 있는 교회 뭐 이런 거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엔딩을 잘 드러낸 되게 나름의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묘지 같은 것들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피로 물든 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뭐라 그러죠? 요 사슴 처음에 이 사슴이 오프닝 봤을 때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어떤 집을 보여주는 이 스카이폴이라는 집을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제 제임스 본드가 자기 그림자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막 쏘고 방황하고 이러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 자기가 가진 약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막 불타요. 다 불타고 요 중간에 나오는 요 용도
의미가 있죠. 그 마카오에 갔을 때 나오는 그림이고, 이 영화에서 어떤 시각적인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함축적으로 다 압축해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 엄청 감탄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죽음을 나타내는 해골 연기씬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어떤 묘비 이런 것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유성우라고 해야 될까요? 유성이 비처럼 내리면서 이 집이 다 무너지죠. 막 집이 다 깨지면서 이제 엔딩을 짓게 되는데, 이것도 어떤 뭐 비유적인 장면 이렇게 볼 것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영화상에서 그냥 집이 날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오프닝 시퀀스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영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보고 나니까 저희가 예전에 로저 디킨스 감독의 영화를 했었죠. 시카리오도 했었고, 그 다음에 1917도 했었는데, 그때 시카리오 때 정말 지독할 정도로 황금 비율을 잘 맞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문득 이 영화를 보니까 물론 그때랑 연출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로저 디킨스 감독이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도 황금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예고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황금 비율 구도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지금 이게 오프닝 시작하는 첫 씬인데요. 첫 컷부터 완벽합니다. 거의 이거 보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 정도면 로저 디킨스 감독은 사실상 카메라에 요 그리드를 그려놓고 촬영하는 게 아니냐, 모니터 상에 그려놓고 촬영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맞추기 참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이 뒤로 보시면 쫙쫙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밝기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주 약하게 이제 따뜻한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최대 하이라이트, 지금 제가 한 요런 부분들 말고 이 최대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급에 다다른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장면들이죠. 색 보정을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90% 정도로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블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같은 경우는 0에 닿아 있기도 하고, 0에 닿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사실상 디테일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쫙 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가운데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금 구도를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황금 구도뿐만이 아니라 그 인물을 약간 중앙에 두는 구도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시카리오 같은 데서는 좀 이런 부분이 덜 드러나지만, 지금만 해도 아주 약간 틀어진 황금 구도를 좀 지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여전히 지금 보시는 장면도 황금 비율이 딱 맞았다고는 하지 않지만 뭐 되게 안정적으로 구도를 취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 보면 눈 같은데 황금 비율을 지키는데, 이 세로선도 되게 잘 지키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화 다시 예고편 쭉 얹어놓고 보면서 가로선이 진짜 눈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세로선을 지키는 거는 보시면 3분할 선에 비해서 약간 타이트하죠. 3분할 선에 비해서는 좀 타이트한 면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높이로만 봤을 때 이 정도 선에다가 눈을 위치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황금 구도를 되게 잘 썼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만 해도 지금 여기 한 명의 인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의 시선이 이제 교차하는 지점에 또 이런 공간들이 있는 걸 봐서는 잘 지킨 영화다. 역시나. 지금 제가 잠깐 3분할 선을 한번 켜볼 건데요. 이게 3분할 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금 구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말 그대로 수치적으로 딱딱딱 나눠지는 느낌이 들죠. 지금 보시는 선 중에 흰 선은 황금 구도 선이고요. 빨간 선은 3분할 선입니다. 약간 정신사납긴 한데, 지금 보시면 3분할 선과 황금 구도 중에 확실히 로저 디킨스 감독은 황금 구도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황금 구도에 해당하는 이런 그림들은 보시면은 약간 조금 더 중앙 집중식에 가까운 구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3분할 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루킹룸을 조금 충분히 만든다, 뭐 이런 방식이라면, 황금 분할 선은 중앙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살짝 비껴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장면은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든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바로 앞에서 되게 잘 만들어진 액션씬이 있어요. 로저 디킨스 감독이 되게 빛을 잘 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상하이 밤의 전투씬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어둠 속에서 파란 조명 아래서 실루엣으로 싸우는 장면들이 되게 예쁜데, 보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보색에 가깝게 굉장히 레드와 옐로우가 중첩
반복되는 그런 공간으로 그 다음 공간이 딱 이어집니다. 앞에 상하이 격투씬 뒤에 나오는 격투씬은 블루에서 싸웠다면 그 다음에 거의 옐로우에서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그림 자체를 되게 예쁘게 찍었죠. 보면서 야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다 싶었어요. 이 영화는 영국 영화라서 그런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헐리우드 하면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 오렌지 티를 아예 안 쓰진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되게 레드와 사이안의 어떻게 보면 뭐 오렌지 티보다는 레드 사이안의 이제 보색 같은 게 확 보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오렌지 틸에 가까운 느낌, 어두운 데는 약간 차가운 색깔을 더하고 밝은 데는 약간 따뜻하게 한다라는 그 개념을 아예 안 쓰진 않지만 대놓고 나오는 오렌지 틸은 약간 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영국에서 만드는 영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이랑은 조금 달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를 쭉 재생하다 그냥 아무데나 끊어가지고 프레임을 빼서 걸어놓으면은 사진 같아 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로저 디킨스 감독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그림들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강박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분은 좀 그런 게 없죠. 한 컷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보이는 감독이죠. 그리고 요런 장면들을 이렇게 굉장히 한쪽 편향이 심한 그림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비해 그렇게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선 이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쓴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로저 디킨스 감독은 억지스러운 롱테이크를 많이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촬영 자체가 돋보이게 만드는 그림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촬영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영화에서 화려한 촬영은 어떻게 보면 가끔은 몰입을 깹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원테이크가 되게 과하게 나가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전히 이제 영화에서 완전 몰입해서 깨는 건 아니지만 몰입의 방향이 이 영화 스토리가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드는 그 촬영 감독으로 그 몰입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누엘 루베즈키 감독 같은 경우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다가 아니라 와 촬영 쩐다. 촬영 진짜 대단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몰입이 깨거든요. 근데 로저 디킨스 감독은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이 시나리오를 살리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탠다드한 촬영 감독의 기본이 돼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실바가 나오는 이 장면이 그렇거든요. 카메라 무빙이 별거 없습니다. 카메라 무빙이 아주 살짝 그 점점 약간 틸트업을 해요. 점점 틸트업을 하는데 쭉 실바가 걸어올 동안 아주 알게 모르게 계속 조금씩 그냥 틸트업을 하면서 그냥 실바를 따라가기만 합니다. 근데 이거 꽤 롱테이크거든요. 그 장면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바의 캐릭터인 거예요. 이 영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얘기를 함으로써 실바의 캐릭터가 구축이 되고 실바가 어떤 애인지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여기서 별다른 걸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실바를 쭉 보여주는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야기를 되게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롱테이크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효과적이에요. 제가 로저 디킨스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되게 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